그때 제가 상담을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실패한 상담이라 생각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살아났듯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함께 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자살, 거꾸로 뒤집으면은 살자잖아요. 자살이 아닌 살자라는 것을 다시 그걸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생은 참 보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닌 척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다가 다 터지기 전에 직전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본인한테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오신 내담자들 질문해요. 혹시 살다 보면은 죽을 만큼 괴로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괴로웠던 순간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게 10번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네,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럼 제 두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음독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처럼 약을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음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의 허기짐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손목을 그으려고 했습니다라면 관계에서 괴로워서 관계를 절단하는, 목을 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내담자가 중학교 학생이 음독 자살을 시도해서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그 엄마하고 같이 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천만다행히 엄마가 일찍 발견해서 살아났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그 아이를 상담하면서 이 아이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어머니에게도 어떤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이 딸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근데 어머니 면담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죠. 그렇다면 혹시 어머니는 살면서 괴로운 적이 있으셨나요? 그 어머니가 그럼요, 있었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시 어머니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시려고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 어머니 대답이 약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큰 깨달음이, 어머니의 약 먹고 싶었던 고통이 이 딸에게도 그대로 내려와서 그 어머니는 약을 먹지 않았으나 그 이유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게 친구가 있어서 약 먹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순간을 친구하고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이겼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때 왕따의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고 엄마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엄마와 똑같은 방법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아이가 다행히 엄마한테 발견돼서 살아났고. 그래서 그 다음 상담은요, 그 아이 상담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한 10회기 상담으로 다른 학교 전학 조치하고, 주로 아이들,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 상담했고요. 이 어머니의 홀로 외로이 자녀 키우면서 고통스러운 그 심경을 상담을 해서 완결로 잘 끝났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주변에 알리고, 더 나아가면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방법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친구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마음 끙끙대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 네, 아, 맞아요. 진짜요? 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상처가 치유되는 게, 털어놓기의 건강이라고. 내 상처를, 내 아픔을 털어놓기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은 훨씬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 국가에서도 그런 기관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같은 전문가도 자살 위기 상담에 실패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동료들한테 사기를 당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매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간은 특별히 그분한테 자살 위기가 감지됐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가족력에서, 가계도에서 형제들이 자살한 분이 2분이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형제들 있는 곳에 가서 쉬고 싶다라고 툭 던지길래 자살 위기다 라고 감지를 했어요. 제가 심각한 얼굴로 그분한테 저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음 주 상담 지속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히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충격요법이었어요. 내가 상담을 중단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요원했어요. 정말 교수님, 제가 절대로 상담을 받고 싶으니까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저 죽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맹세를 하라고 했어요. 생명에 대한 맹세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앞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향해서 맹세하세요 라고 제가 문장을 먼저 선창을 하고 그분에게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구호가 나는 이제 산다.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당신 곁에서 살게.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얘들아 아빠는 이제 산다 라고 나는 이제 산다, 아내에게도 산다, 애들한테 산다 라는 것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하고도 약속 도장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화요일인데 월요일 날 그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 남편이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죠. 내가 상담을 잘못했나? 이건 실패한 상담이야. 나는 2번 다시 상담을 하지 않겠어. 자살 위기를 감지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걸 목 막을 수가 있지?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고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분 빈소에 문상을 갔습니다.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분의 영정사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은 내 인생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선생님 마음 아프지만 제가 먼저 가 있는 내 형제들 그 자리에서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상담은 실패한 상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담을 계속 해주세요 라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아내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 남편이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맨날 얼굴이 흑빛이었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한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추락 현장에 갔을 때 그분은 정말 신기하게요. 아내분이 그 본 얼굴이 어떤 때의 얼굴보다 평온한 얼굴로 얼굴 표정이 그랬다 라고 얘기해서 사실 저는 기독교지만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택해서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서 제가 돌아가신 아내분의 유족 상담을 했을 때는 그 유족에게 들려주는 제 치유 메시지가 사랑하는 여보, 당신 선택을 존중해요. 당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존중해요. 이제 남아있는 나와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거기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따라했고 돌아가신 남편이 계속 축복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저도 받았고요. 그분 가족에게 전달을 해서 그분 가족들이 상실의 고통을
죽음으로부터의 그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을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실패한 상담이라 생각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살아났듯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함께 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자살, 거꾸로 뒤집으면은 살자잖아요. 자살이 아닌 살자라는 것을 다시 그걸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생은 참 보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여전히 상담을 지속 중입니다. 결국은 단어예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움, 혼자만 지고 갈 수 없었던 그 고통을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거꾸로 뒤집으면은 살자라는 단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 힘들다 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다들 힘내가 돼요. 제가 평소에 토마토의 토를 맨 끝으로 돌리면 토마토 되듯이, 이렇게 자살은 살자로, 내 힘들다는 다들 힘내, 하자 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토닥토닥하고 쓰담쓰담 하면서 힘내, 살자. 그리고 저도 정말 제 마음속에 지금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전에 겪었지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스스로 주문해오는 주문이, 나는 이제 산다. 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곁에서 산다. 나는 이제 잘 산다. 산다를 계속해서 문장으로 되풀이하고 제 죽음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 영혼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저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조이라는 제 브랜드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때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신나는 삶을 살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삶 앞에서 어떤 삶은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괴로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더라도 삶 앞에서 괴롭지만 제가 또 즐겨 외우는 문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운 순간이 터널이 있으면 터널 끝에는 끝이 반드시 있고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형용사는 각자 붙여가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할게요. 조나미는 조나미의 삶을 살고, 우리 강 PD님은 강 PD님의 살고, 우리 애청자님들은, 구독자님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삶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앞에 형용사를 좋은 것으로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삶이니까요.